내가 이 사람이랑 잠자리를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랑 연락을 하는데,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잠자리라는 건 두 사람이 사귀거나 서로에 대한 마음이 확실할 때 몸을 섞는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 사람이랑 관계를 가졌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이랑 주고받는 연락을 보니까 뭔가 더 불타오르거나 더 가까워졌다라는 느낌보다 오히려 거리감이 더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능성은 몇 가지 없어요. 나랑 가졌던 그 관계가 굉장히 별로였거나, 아니면 애초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하룻밤 자고 끝날 사람으로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이 사람과 하루를 보낸 사람이라면, 사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실제로 30 넘어가고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앞에 서로한테 잘 보이기 위한 이런 과정이 생략된 커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딱 봤을 때 외적인 부분이 서로한테 마음이 들고 잠깐 대화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먼저 잠자리를 가지고 이 사람과 사귄다거나 이런 게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나이가 들면 서로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가정하에 서로를 쳐다보면 서로가 뭘 원하고 있는지 대충 압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질질 끌고 이런 것보다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관계를 시원하게 이어나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이나 성향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남자 여자는 기본적으로 성별이 다르고 타고난 성향이란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본인이 리드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남자가 리드를 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모쏠이기 때문에 아마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테고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움츠러들고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감하게 치고 나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과감하게 치고 나가봤자 어차피 그 사람 손바닥 아니에요. 본인이 모쏠이 아닌 척을 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도 내가 해보지 않은 걸 이 사람한테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서투른 모습들을 상대방은 바로 캐치할 겁니다. 모쏠이라는 게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애 경험이 없으니까 그만큼 서투른 부분도 많을 거고, 또 이런 서투른 부분 속에서 순수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모쏠 나름대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걸 우선시하지 않고 뭔가 내가 연애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걸 들키기 싫어서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하면 순수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오히려 반감시키는 그런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서, 항상 이 사람한테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이제 본인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면 모쏠이지만 그런 모습이 상대방한테는 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이고 상대방이 이번에 복직한 회사원이라 이것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죠.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과 연애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도 궁금하고, 분명히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 안 맞는 부분도 많을 테고 내가 알려줘야 되는 부분도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감수하고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근데 사귀잔 말은 했어요. 잠자리만 가지고 그 잠자리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사이 같은데, 이런 사이일 때는 지금 이 사람과 내 사이에 대해서 확실한 관계부터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애초에 이 정도의 거리가 있는 게 좋다라고 느껴서 나와의 관계를 딱 이만큼만 유지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이 이런 것들을 전혀 눈치 못 채고 상대방한테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선을 본인이 넘어오는 느낌이라서 이걸 넘어오는 순간 다시 넘어오지 못하게 본인을 밀어내버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부터 서로가 확실하게 인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학생이랑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려면 학생은 금전적인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걸 부담할 만큼의 이 사람이 메리트가 있는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내 스펙이 됐든 내 외적인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이 사람이 부족하지만 다른 부분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런 부분을 안고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돈을 벌고 있는 입장인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 저한테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이 친구의 마음을 거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내 마음을 홀릴 정도로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의 부족함은 내가 메꿔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사람과 연애를 하거든요. 결국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랑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내가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부분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인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 귀엽다고 느끼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항상 여자분들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귀엽다라고 느끼면 그건 진짜 끝난 거라고. 이게 근데 진짜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어서 귀엽다고 얘기하는 거랑 그냥 이 사람이 순수해서 연애 경험이 없어서 모든 게 서툴러 보이는 이런 모습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귀엽다고 느끼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여자가 보통 한 29살쯤 되면 이제 앞으로 만날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이진 않아도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이랑은 진짜 잘 맞고 좋은 사람이면 결혼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제 본인이 4살이나 어리고 거기다 학생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게 크게 걸리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한테 매력적이라고 얘기도 했고 귀엽다고 얘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나이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교차하고 있을 확률이 좀 높겠네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이면 본인을 만날 때 현실적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서 그걸 망설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은 앞으로도 혼자 살아가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고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편하게 한번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그 사람이랑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라 이게 아니에요. 애초에 지금 본인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할 단계도 아니고 이제 막 무언가를 시작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인데, 지금 당장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을 거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 사람의 나이대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본인이라는 사람과 망설이지 않고 한번 만나볼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현실적인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쉽게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우리 너무 멀리까지 생각한다. 복잡하겠다. 지금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회다, 기회. 이 겨울, 특히나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있는 지금은 누군가와 잘 되기 딱 좋은 계절이고 진짜 적절한 시기입니다. 여름에는 드부 가지고 사람이 예민하고 불쾌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도 가까이 있기 싫어.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땀나고 이러면 화장 지워지고 화장 무너지고 흘러내릴까봐 이 사람한테 신경 쓰는 것보다 내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이라는 계절 자체는 두 사람을 가까워지게 하는 요소보다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겨울은 지금 이 시기는 춥다 보니까 서로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고 붙어 있고 싶단 말이야. 거기다 두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마음이 더 크겠죠. 지금부터 크리스마스에 뭘 할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그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거죠. 숙소는 미리 잡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웬만하면 숙소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날에 잡으려고 하면 늦고 미리 잡아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뭔가 거창하게 본인의 마음을 너무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본인의 마음을 그 사람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표현하는 게 우리 사연자분이 그 사람한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나이가 어릴 때 분위기로 사람을 압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이런 걸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본인이 노력을 하는 부분들도 많겠지만 노력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분위기 자체가 큰 사람들은 연예인 하기가 딱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람은 누구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나이가 어릴 때 이 분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분위기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유가 어떤 여유냐면, 일단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안정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 사람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안정감이 있어 보이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나이가 어릴 때는 내가 뭔가를 향해서 달려나가기도 하고 있고 목표도 있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절대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급하고 쫓아가기 바쁜 느낌이지 이 나이 때부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오래 했고 이 일을 오래 함으로써 남들한테 인정받을 만큼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꾸역꾸역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잘하는 것들이 있고 그 잘하는 것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특히나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뚜렷하잖아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보이던 배우들도 작품 하나 잘 만나면 정말 이 사람이 독보적으로 빛나 보이는 그런 시기도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있지만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작품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간을 쏟다가 결국 본인과 잘 맞는 작품을 만나게 되고, 나와 잘 맞는 작품을 만났을 때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특유의 아우라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